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외국인 지분율을 여기에서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다들 HTS를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HTS에서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표는 0240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떠요. 그 중에 이 보유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이 7월 1일자 13.18%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가보면은 13.18%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더 좋네요. 7월 2일자에도 13.25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걸로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여기 외국인 한도 소진율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이런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를 잘 쓰면 이제 고수다.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이 저 물음표를 눌러주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걸 같이 옆에 띄워놓고 볼 텐데요. 우리가 일단 보유 비중이라는 것은 총 발행 주식 수량 대비 보유 주식 수였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13%. 이게 우리 직관이랑도 너무나 맞닿은 그런 거죠. 뭐 상식이라서 더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외국인 한도라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외국인이 매입 가능한 총 지분 수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그 100% 지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제 기반 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법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40%,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외국인들이 더 취득을 못합니다. 이 숫자를 잘 보면은 그 49%로 되는 게 있죠. 왜 49%일까요? 51%가 되면은, 그러니까 50% 플러스 1주만 되면은 이 최대 주주가 돼서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반 산업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상 한도를 정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말도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50% 이상 외국인이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 전기 공급하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틀린다고 전기 끊어버리고 이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자본이 한국 전력을 먹어가지고 그 전기를 외국인이 한국 전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 이게 한도, 외국인 한도입니다. 외국인 한도가 지금 이건 HLB인데요. 외국인 한도가 5,200만 주죠. 그런데 외국인은 이런 관리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장 주식수 5,200만 주가 그대로 외국인 한도. 그러니까 이것은 꼭 100% 외국인이 HLB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 보유 비중이랑 한도 소진율도 똑같겠죠. HLB는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유 주식수는 둘 다 똑같은 상태에서 상장 주식수랑 외국인 한도 주식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한도 소진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유 주식수 대비 최대 가능 주식수가 한도 소진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인이 얼마나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지분 중에서 몇 퍼센트를 채웠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HLB는 똑같죠. 그래서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한국전력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보면은 여기에 보유 비중은 20%죠. 그리고 한도 소진율은 50%입니다. 명확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이 분자는 보유 주식수가 똑같죠. 여기 한도 소진율도 보유 주식수죠. 그 다음에 지분율도 당연히 보유 주식수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는 분모인데요. 분모가 대략 전체 상장 주식수의 한 절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보유 비중은 분모가 전체 상장 주식수죠. 그런데 여기 한도 소진율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절반 정도가 되니까 이 전체 값은 한 2배 정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보면은 20%, 이거는 50%. 그래서 분모가 한 40%인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한도 소진율은 그만큼 2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보유 주식수는 둘 다 똑같고요. 분모가 이 보유 비중에서는 지분율이죠. 여기에서는 전체 상장 주식수가 되고요. 여기 한도 소진율에서는 이 법상 한도인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 소진율이 더 숫자가 한 2배 정도 크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도 소진율은 뭐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한도 소진율이 높다면 더 이상 매입하는 것이 어렵고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보고 매매하시는 분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도 소진율이 엄청 낮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팔면은 이게 낮아지겠죠.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제 팔 만큼 팔았고 이제 다시 사야 된다.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을 제가 옛날에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외국인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준다. 외국인 수급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저점을 찍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 가지 가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봤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보면 한도 소진율 상위가 있습니다. 이거 예상을 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이 한도 소진율이 상위라는 것은 이거 가득 채웠다는 거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고용이 1위로 뜨는데, 자, 고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을 클릭하고 다시 종목별 매매 동향으로 오면은 이 보유 비중이랑 한도 소진율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62.62, 62.62 둘 다 똑같은 걸 보면 뭘 예상할 수 있냐면은, 아, 이거 외국인 한도가 상장 주식수랑 똑같구나. 여기 체크해보면은 13730이죠. 상장 주식수, 외국인 한도 13730이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HLB와 마찬가지로 보유 비중이나 한도 소진율이 62%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유 주식수는 분자 같고 분모도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62%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외국인이 최대주죠. 그냥 외국인이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외국계 자본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계 자본 그 회사. 그럼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잖아요. 일봉으로 보면은 별 느낌이 없는데, 자, 제가 땡겨가지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뭔가 진리의 우상향이 보이죠? 월봉, 진리의 우상향.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우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모양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리니어 스케일이랑 로그 스케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기분 좋은 댓글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분 좋은 댓글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구독자님들 중에 캘리크레테현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언급을 하신 분, 그리고 이제 로그 스케일을 알게 돼서 신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댓글을 보면은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한번 응용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개념 같은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걸 한번 이 차트에 로그 스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보면 로그 적용이 안 돼 있죠?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로그 적용해서 클릭.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고, 아, 우리가 착시구나. 요거가 딱 봐도 요거가 착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상 여기가 제일 높죠, 수익률이. 이거 뭐 37%, 이거 고점 대비하면은 뭐 7%. 이게 로그 스케일의 위력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날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이제 주식에 필요한 뭐 수학적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은 했는데, 외국인 요거 한도 소진율이 언제 꽉 찼는지는 참 궁금하긴 하네요. 언제 계속 채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한 이때쯤 외국인 소진율이 어떻게 됐을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2011년 12월 2일로 왔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거든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왔는데, 자, 내려가서, 자, 여기 2010년 3월에 외국인 소진율이, 한도 소진율이 1%였습니다. 1%였는데 이게 오르면서 이 1%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구간이 여기서 한 여기까지예요.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쭉 계속 바뀌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3, 5, 6, 8, 11, 13, 24, 20. 그렇죠. 그러니까 1%대에서 거의 20%까지 올랐습니다. 20배. 1%에서 20%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좀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되게 아리까리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차트 보면은 이거,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이걸 알려드렸지만은, 여기 HTS에서 0240이라는 걸 화면번호
쓰셔서 요걸 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HTS에서 보는 게 더 간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되겠네요. HLB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HLB가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지금 10%에서 11%가 됐고요. 12%가 됐고, 얼마 전에 이제 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10%에서 지금 3%포인트 더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루하루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HLB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